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4월 7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건의 날인데요. 때가 때인 만큼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최근 일교차가 심해서 쉽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드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기류가 확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는데요. 하루의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7% 이상 그야말로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사망자와 확진자는 뉴욕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주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터널 끝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해 뉴저지, 디트로이트에서는 이번 주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그리고 옐런 연준 의장이 주식 매입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하지만 실제 시행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네요. 네, 유럽 증시도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독일은 제재 해제를 통한 정상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기는 하네요. 네, 다음 유가 마감 상황 볼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펙 플러스 감산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6월 화상회의 개최에 합의를 했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회의 일정까지 8일 또는 9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동참 없이는 감산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5월 인도분 WTI는 전거래일 대비 8% 급락했고요. 배럴당 26달러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완전히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 ETN이나 종목들은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반, 또 기대 반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렸는데 완전 선방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6조 3천억 원이었고요. 6조만 넘겨주면 고맙겠다 싶었는데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네요. 경기 우려를 조금은 경감시켜줄 수 있는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 정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급등세에 탄력을 받으며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후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28% 오름세, 그리고 코스닥은 0.94%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LG상사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이틀째 강세고요. 오르비텍은 한수원의 원전해체 첫 해외 지원 소식에 급등세입니다. 진매트릭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이탈리아의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오름세고요. 라이브 파이낸셜은 코로나 진단키트의 일본 독점 판매 계약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M의 보유 지분 매각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믿을 건 반도체뿐. 삼성전자 실적 안심해도 될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쓰나미를 잘 버텨냈습니다. 가전과 스마트폰의 수요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전체 실적을 견인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깜짝 실적을 냈는데 이에 장 초반 5만 원 선을 넘기기도 했고요. 그럼 이제 정말 옳은 일만 남은 걸까요? 자, 우선 1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뜯어봅시다.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 성적표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 이번에 실적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사업 부문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7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코로나19 사태에도 생산 차질이 크게 없었고 또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늘어나면서 서버 투자가 확대돼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D램 가격 추이를 봐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 D램 제품의 고정 거래 가격은 3월 평균 2.9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달 대비 2.1% 올랐고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전망과 달리 스마트폰 부문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부문은 갤럭시 S20과 폴더블 폰 등 플래그십 제품의 소매 판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했지만 출하에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문가들이 낮춰서 전망한 2조 원 초반보다는 높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19의 여파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더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큰데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문은 기업들의 서버 수요가 양호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바일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2분기에 판매 부진이 본격 반영이 되겠고요. 소비자 가전 부문 역시 실적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생산기지 셧다운과 북미 또 유럽의 가전 유통망 중단의 영향이 2분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도체를 제외한 사업 부문 모두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금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실적보다 수급과 차트 흐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국가공인 암호화폐 나올까? 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현금 사용은 더더욱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 시범 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CBDC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밝힌 건데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민간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 유사한데요. 보통의 암호화폐는 민간이 개발하고 관리하는 반면에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폐나 동전처럼 1,000원 혹은 10,000원 같은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고 또 법정 화폐로 효력이 있다는 점 또한 다르죠. 현재 에콰도르와 우루과이가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중인데 스웨덴과 중국처럼 현금 이용이 급격히 감소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이나 일본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도 필요성과는 별도로 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죠. 일단 국내 지급 결제 환경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기능, 또 기술 요건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블록체인을 비롯해 관련 기술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내년 말까지 총 22개월에 거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 옴니텔 등 가상화폐 관련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키오스크나 금융자동화기기 관련주인 KCT, 한네트, 푸른기술, 또 청호컴넷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딱 두 종목 짚어볼 건데요. 우선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자회사 VGXI가 코로나19 임상용 백신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진원생명과학의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위탁 개발 생산 자회사 VGXI는 미국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으로부터 900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이노비오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 연구 개발에 참여를 했고 백신의 생산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생산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고요. 이 백신을 가지고 이노비오가 미국에서 일상 임상 연구에 진입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피험자에게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녹십자 그룹주입니다. 오늘 녹십자 랩셀을 비롯한 녹십자 MS, 그리고 녹십자 셀, 녹십자 등등 녹십자 그룹주가 졸졸이 강세인데요. 그 이유는 녹십자 그룹의 백신 수출 성장과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의 한 리포트에 따르면 녹십자는 중남미양 수두 백신 수출 반영으로 1분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내수 부분에서도 혈액제제, 백신제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모두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했고요. 필수 의약품 위주의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수두 백신 수출에 더해서 남반구향 독감 백신도 한 달 먼저 선적해 백신 부문도 작년보다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2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헌터 증후군 치료제의 중국 허가 여부와 코로나19 관련 4건의 연구 진행 결과인데요. 현재 코로나19 관련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서브유닛 백신, NK 세포 치료제 이렇게 4건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NK 세포 치료제는 녹십자 랩셀이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내용 이미 말씀드린 적 있는데, 미국의 바이오텍인 클레오 파마슈티컬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녹십자 랩셀의 NK 세포와 클레오의 항체 유도 물질을 함께 활용하는 연구고요. 프로젝트는 2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감염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다른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장기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NK 세포 치료제를 직접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NK 세포 치료제의 중화 항체 역할을 하는 항체 유도 물질을 함께 활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인체 임상시험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 제거에 1차적으로 관여하는 선천 면역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항체 선별과 같은 후보물질 도출이 필요 없고, 또 NK세포 치료제를 이미 항암제 용도로 개발하면서 안정성 자료도 가지고 있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